이 대표가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받았던 비판 중에서 이 대표를 살리려고 당 전체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 대표 주위의 이 호위무사처럼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현장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비판한다! 이재명이 이긴다! 김건희 정수가요!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권력형 범죄의 수괴이고 대장동의 수괴이며 자, 영상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성남시청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에 이르는 민주당 인사들도 저 자리에 있었죠.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며 민생이 아닌 방탄을 선택한 모렴치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는 이토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비리 공무원과 조직 평력배가 결탁한 협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여당의 비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의 무도한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 앞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당대표께서 당당하게 혼자 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현안을 빈틈없이 그냥 철저히 챙겨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또 그러나 정치적 동지로서 홀로 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주구장창 그냥 바깥으로 전부 다 모여서 완전히 이게 옛날식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한 40명, 41명, 42명 보도마다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저 자리에 움집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안 보인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성호 의원입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이재명 출석 현장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시간 되면 가는 거지, 꾸준히 가야 되느냐, 문제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7인회라는 게 있죠.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7인회가 있는데 그 7인회에서는 문진석, 김남국, 김병욱 의원만 참석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은 가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의원 가지 않았고 김영진 의원 가지 않았고 임종성 의원 안 갔고요. 이규민 전 의원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박선미 의원님. 개인 일정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개인 일정이 있었고 안 간 게 문제가 있냐라고 하지만 시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계 좌장이라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같이 동행을 했느냐 아니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라든지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혼자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과
말씀하신 대로 7인회 중에 뭐 저분 한 명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뭐 정치적으로 노선을 이제 달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7인회 중에 3분만 이제 이 대표 옆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41분의 명단을 제가 봤는데 사실 뭐 친명계가 아닌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당의 전반적으로 특히 이번 성남 FC 건을 가지고 이렇게 소환을 한 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떠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개인 일정이나 아무리 친밀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일정이나 뭐 따로 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서 과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안 간 것만 있었으면 뭐 크게 논란되거나 부각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과 함께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자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따끔하게 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리 대응론을 얘기했었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어느 뭐 당직자나 아니면 당 대표로서 있었을 때 저지른 비리가 아니고 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저지른 비리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분리 대응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주면 안 된다는 게 정성호 의원의 생각이에요. 네. 정성호 의원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친명계 좌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뭐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체포동의안이 오면 뭐 당론으로 뭘 부결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일관된 입장에서 저는 그 현장에 동행을 안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출두 장면을 보면 네.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무리하게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을까? 그걸 입증해주는 한 장면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국회에서 불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왜 국회의원에 출마했는가 그 연유를 뭐 입증하는 또 한 장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35년 인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은 뭐 35년 인연을 뭐 이 최근 한두 개 건으로 뭐 연을 끊겠다, 선을 바꾸겠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성호 의원이 움직이고 또 하는 발언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